여러분 안녕하세요. Korean Topic 2 Speaking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들과 토픽 2 말하기 시험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제들로 여러분이 말하기를 연습해 보세요. 오늘은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씨 생일 축하해요. 뭐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네,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문화상품권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네, 오늘은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요즘 받고 싶은 선물이 있나요? 자, 이렇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뭐 받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전부터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예전부터, 옛날부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는데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다음에 뭘 갖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문화상품권 갖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이유들을 또 왜 그것을 갖고 싶은지 이야기하면 그 배경,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면 훨씬 더 문장이 부드러워지고 네, 조금 존중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문화상품권이 갖고 싶어요 보다는 예전부터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배경을 설명해 주면 훨씬 더 문장이 부드럽게 진행이 됩니다. 또 취직을 해서 멋있는 넥타이가 필요해요. 네, 뭐뭐 해서라는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 선물을 갖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해 주면 또 훨씬 더 듣는 사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해서 제가 지금 뭐뭐가 필요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넥타이가 필요해요. 하면 그냥 응? 왜? 하고 이렇게 궁금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취직을 해서 멋있는 넥타이가 필요해요 하면 출근을 해야 하니까 넥타이가 필요하구나 라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책을 선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받았으면, 선물 받았으면, 쓰면 좋겠어요 하고 이거 바램, 그리고 이렇게 바라는 거, 소망을 나타내 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투로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저 뭐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가졌으면 좋겠어요.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국인의 축하 선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도 네, 생일이나 뭐 승진, 입학, 졸업 등 이렇게 특별한 일,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책, 뭐 옷, 화장품, 뭐 액세서리, 신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거나 아니면 맛있는 밥을 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그 이기프트라고 하죠. 네, 이게 유행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힘들고 선물은 하고 싶고 그러면 이렇게 SNS, 특히 한국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이런 곳에 친구에게 이렇게 이기프트 를 선물합니다. 이것은 스타벅스에서 발행한 이 기프트인데 선생님이 받은 선물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에 이 기프트콘을 가지고 스타벅스에 가서 네, 커피 한 잔, 케이크 한 잔, 여기 있는 것대로 이렇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문화상품권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문화상품권은 네, 문화생활 하는데 필요한 거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학용품을 사거나 아니면 뭐 연극을 보거나 그리고 뭐 책을 사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문화생활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네,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이 있죠. 그래서 이 금액만큼 여러분이 가서 사실 수도 있고
또 여기 백화점 상품권 있습니다. 여기 현대백화점 상품권이 있는데, 네, 10만 원짜리네요. 네, 이렇게 백화점 상품권도 있습니다. 내가 골라서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상대방이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금액이 있어서 조금 그렇지만 직접 가서 골라서 본인이 원하는 색깔, 모양을 이렇게 고르도록 상품권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지갑을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지갑을 선물할 때는 네, 그 지갑 안에 앞으로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생기세요라는 이렇게 운이 좋으라는 뜻으로 지갑에다가 돈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10,000원, 뭐 50,000원, 10만 원 이렇게 돈을 넣어주기도 하는데 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갑만 선물하는 게 아니라 지갑에 돈도 조금 넣어서 같이 선물을 합니다. 네, 한국인의 축하 선물, 이번에는 명절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요. 한국에서 명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날하고 추석. 이렇게 명절에는 가족이나 친척 집을 방문할 때 선물을 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일 선물 세트나 네, 한국에서는 한우, 네, 한국 소지요. 수입한 소고기가 아니라 한국 소고기 이게 아주 비쌉니다. 비싸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이나 이렇게 소고기 선물 세트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챙겨줄 때 이렇게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식용유 세트나 뭐 스팸, 뭐 참치 세트, 김 세트 등 여러 가지 가격도 싸고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마트에서 이렇게 다 선물 세트로 파니까 네, 구입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 특별한 날, 한국의 어버이날하고 스승의 날입니다. 한국의 어버이날하고 스승의 날은 부모님과 선생님께 그동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좀 특별한 날인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선물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카네이션 꽃을 선물해 드립니다. 어버이날에는 이렇게 어린이들,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가슴에다가 이렇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네이션 꽃다발을 선물해 드리기도 합니다. 보통 감사의 뜻으로 전할 때 카네이션 꽃을 드립니다. 자, 한국인의 특별한 선물, 네, 이상한 선물 문화도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집들이, 네, 어떤 사람이 집을 새로 사거나 이사 가서 새로운 집에 이사 갔을 때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하우스 워밍 파티, 네, 집들이를 합니다. 그런데 집들이 할 때 뭐 여러 가지 과일이나 음료수도 선물하기도 하고 네, 집에 장식품, 뭐 멋있는 그림이나 뭐 장식품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휴지, 보통 우리가 화장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그리고 또 이렇게 세제, 디터전트나 우리 그 설거지 할 때 사용하는 그 washing this year 그거 하는 것도 선물하기도 합니다. 좀 이상하지요? 아마 새 집으로 이사 갔으니까 깨끗하게 닦고 깨끗하게 사세요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에서는 첫 번째 생일, 아기가 태어나서 첫 번째 생일을 우리가 돌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생일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생일이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또 우리가 파티를 합니다. 그 파티에 초대를 받으면 돌잔치라고 하는데 돌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선물을 사갑니다. 아기 옷이나 장난감, 뭐 돈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아기들이 낄 수 있는 돌반지, 금반지를 사갑니다. 아기들이 끼는 거니까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5만 원,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5만 원 정도로 아기 이렇게 금반지를 해서 부모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 금반지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이 아기가 결혼할 때 이렇게 다시 아이에게 이 금반지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왜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자, 여러분,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나요? 여러분이 받았던 선물 중에 이것은 정말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기억에 많이 남아요. 물론 좋은 선물일 수도 있고 나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에 남는 특별했던 선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의 선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무슨 선물을 하면 좋고 무슨 선물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선물이 있나요? 자, 여러분의 대답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고 연습하시거나 친구하고 연습하거나 한국 선생님하고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토픽 투 스피킹 시험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말하기 시험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